오늘도 국회 법사위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화영 씨의 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감찰하고 있죠. 법무부를 상대로 오늘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당시 이화영 씨의 변호사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질책을 받고 교체가 됐다라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니까 변호사를 교체해버렸어요. 그 자백 직후에 설주한 변호사가 빠지고 김강민 변호사가 들어온 후에 자백이 번복됐습니다. 설주한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강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직접 전화로 연락됐다는데 그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설주한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약속된 그 조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민주당의 그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고, 민주당 대표 보좌관인데 김현지가 연락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이재명 당시 대표와의 공범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이에요. 공범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그 변호인한테 질책을 하고 왜 자백했느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명확합니까? 예,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고 간부들께도 그 사정에 대해서는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저 김현지 증인으로 나와야 되고요. 윤계찬 변호사님, 이화영 씨가 검찰에다가 내가 이 방북 비용 쌍방울이 변합했다는 거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수사 초기와 달라진 진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국면이었습니다. 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당시 변호사가 바뀌는데 그때 김현지 부속실장이 개입돼 있다라는 주장이 지금 새로 제기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날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사 초기에는 본인이 이제 이재명 그 당시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국회의원에 대해서 개입 여부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다가 2023년도 6월 달에 이제 그런 진술을 하죠. 사실은 이제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7월 달 초중순경에 재판에 이제 그런 것들이 현출이 돼요. 그런 보고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변호인이 확인을 해주고 그 과정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난리가 났죠. 그 다음부터 국회의원들이 이화영 부지사를 찾아가게 되고 이화영 부지사의 배우자와 통화를 하게 되고 박찬대 당시 의원도 통화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누가 바꿔줘서 통화를 하게 되고 탄원서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이 바뀌어요. 그때 변호인은 원래 공판정에서는 해광이라는 법무법인이었는데 그랬죠. 김광민 변호사로 바뀌어요. 그 과정에서 특이한 것은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자기 사임서를 자기는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배우자가 사임서를 냈는데 맞아요. 본인은 그거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재판이 한 번 더 연기되거든요. 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화영 부지사의 의사보다는 뭔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그 보고 내용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그 공중께 알려진 뒤에 이런 민주당의 개입이 상당히 커졌던 거고 제가 저 사태를 보고 최근에 중점을 두는 부분은 6월 달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6월에 있었던 그렇죠. 일들. 그러니까 7월 달에 우리는 7월 달에 법정에서의 현출을 보고 알았는데 6월 달에 저런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이화영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있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설주한 변호사가 사임서를 내고 그때 어쨌든 김현지 그 실장과 통화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김현지 실장 다시 보좌관은 이런 수사 내용에 대해서 질책이든 아니든 어쨌든 상당한 정보를 계속 얻고 있었다. 그거 왜 얻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범관계인 상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거나 또는 뭐 얘를 질책을 했다면 질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변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과연 어떤 내용으로 왜 저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거 국감에서 확인해야죠.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느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가 이화영 술파티 의혹,
연어 회유 의혹 이거 지금 감찰하겠다, 사실상 재수사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가 오늘 법무부 국감에서 화두로 떠오른 겁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김현지 실장이 거기에 개입돼 있다.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라고 검찰에 진술하는 그 지점에서의 변호사를 바꾸는데 김현지 실장이 개입돼 있다면 이거는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 믿기 어려운 주장이죠. 왜냐하면 사실 뭐 변호사가 독립된 지위에서 변호인 역할을 하는데 뭐 다른 사람의 뭐 이렇게 전화를 받고 본인이 그걸 뭐 질책을 참을 수 없어서 사임했다는 말 자체도 믿기 어려운 일이고요. 당시 그리고 뭐 실제 당시 김현지 보좌관이로부터 직접 뭐 이제 그 박상현 검사가 그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이제 설주한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들은 전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내용으로 얘기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실제 김현지 보좌관과 설주한 변호사 사이에 통화가 있었는지도 사실이 밝혀진 바가 없고, 그리고 설사 이게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가 만약에 됐다고 한다면 이 내용이 당시 검찰이 모르고 있던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미 박성현 검사가 나와서 이미 다 상부에 보고를 했다고 했으면 당시 이게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의 혐의가 있다고 하면 바로 수사를 했겠죠. 근데 아직까지 뭐 수사도 없었고 이걸로 뭐 김현지 보좌관이나 뭐 설주한 변호사가 수사받았다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주진우 의원의 그냥 일방적 주장이나 의견에 불과하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뭐 누군가로부터 변호사가 이렇게 뭐 압박을 받거나 연락을 했다고 해서 본인이 그걸 못 이겨서 사임을 했다는 것은 최소한 뭐 변호사로서, 일반적인 변호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입니다.